안녕하세요. 홍순례입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면은 강원사대 국어교과를 졸업했으며 강원대학교 한문학과 석사 단국대에서 한문학과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33년 국어교사로 재직하다가 교감으로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동안 1810쪽에 홍순례 박사 꿈의 몽, 한자와 파자, 태몽 등 저서 15권이 있으며 홍순례 박사 사주 책을 출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이트 및 유튜브에 홍순례 박사 TV에서 사주, 장명, 꿈의 몽, 한자, 교양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사주 이야기의 첫 번째로 운명과 사주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운명의 길은 있는가? 이러한 운명은 정해져 있는가? 또 운명의 길은 변화시킬 수 있는가? 동양학에서 운명의 길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에 어떤 것이 있는 것일까? 꿈이나 사주, 관상, 나아가서 그 사람의 행동 거지를 보는 체상,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를 보는 심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운명과 사주에 과연 우리가 사주를 믿어야 하는가? 또 어떻게 사주를 보고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 인간의 운명을 추정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일까? 자, 첫 번째로 운명과 숙명에 관해서 운명과 숙명은 엄연히 다릅니다. 한자가 다르기도 하지만 숙명할 때의 숙자는 이 잘 숙자로 날 때부터 타고난 정해진 운명, 거역할 수 없으면서 바꿀 수 없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태어나는 것부터 시대적, 공간적, 지리적 환경이나 여건 등을 골라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조선시대에 태어날 수도 있고 북한에 태어났을 수도 있고 부잣집에 태어날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출생은 숙명적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남자로 태어나려고 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태어나 보니까 고추 달고 나왔고 자, 이게 바로 숙명이 되겠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태어날 때 정해진 거. 그에 비해서 운명은 운과 명의 한자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이 운명의 사정적인 정의는 인간을 포함한 우주의 일체를 지배한다고 생각되는 초인간적인 힘이다. 운명의 운자는 사정적 의미로 운전하다, 움직이다, 쉬지 않고 가다, 옮기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운이라는 말 속에는 이렇게 옮겨간다, 변한다 이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요 책받침이라고 그래서 쉬엄쉬엄 갈 착, 이렇게 아래 한글에서 착자를 치면 요자가 뜨는데 한자에서 이 책받침이 들어간 자는 시간적이나 공간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빠를 속자, 요자는 가까울 근자, 이러한 시간적이나 또는 공간적으로 가깝다 멀다. 자, 이 운자도 이렇게 보니까 요 운자가 옮겨간다, 운전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운전할 운자에 이 운자는 자동차가 사람이 운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듯이 운명이라는 말에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개입된 우리의 운명은 자신의 의지 여하로 얼마든지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밤 음주를 한 후에 자동차를 대로변 상점으로 돌진시킨다면 나 자신 스스로 내 운명의 길을 파멸로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불굴의 의지로 피나는 노력을 한다면 인생길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글자의 순서를 바꾼 명운의 뜻은 달라집니다. 개인이 아닌 국가적 사회적 의미로 쓰여져서 앞으로의 존망이나 생사에 관한 처지라는 뜻이 나옵니다. 국가의 명운을 걸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와 비슷한 유사한 관계가 습관하면은 개인이 어떠한 특정적인 그 행동이 몸에 배인 건데 요걸 뒤집으면은 관습, 사회적인 관습. 그렇죠? 자, 그러면 인생길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은 운명인가 우연인가? 어떻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로또에 복권됐다.
운명적으로 복권에 당첨됐을까? 우연의 일치일까?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 번의 우연이 만든 운명일 것 같아요. 여러 번이 우연히 겹쳐지면 운명이다. 예, 좋은 말이네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좋은 꿈을 꾸고 뭐 복권에 당첨됐다. 그러면 꿈하고 복권 당첨과의 관계는 좀 관계가 있을까요? 아니면 우연일까요? 있을 것 같아요. 예, 관계가 있죠. 예를 들어서 좋은 꿈 꾸고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만약에 한두 명이라면 우연인데 지금 다 집합시키면 한 몇천 명, 만 명 넘어갈 거예요. 근데 그것도 살펴보면 다 꿈들이 밝고 아름답고 좀 풍요로운 또는 상징적인 의미로 좋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운명적인 것이라기보다 우연이라기보다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와 피나는 노력으로 인생의 길을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예를 들어서 이재명의 삶의 궤적에 대해서 집안이 가난해서 시계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했답니다. 가난한 소년공에서 대선 후보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피나는 노력이 없었다면 아마 지금 비참한 인생길이 펼쳐졌으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렇겠죠? 거기 얘기 들어보면은 참 그 소년공 하면서 그 못된 놈들이 막 괴롭히고 또 일하다가 뭐 팔을 다쳐서 이렇게 좀 굽은 팔이 되고 그랬는데 본인이 노력이 없었다면 오늘날 그렇게 대선 후보에까지 나아가는 정치인이 되지 못했겠죠. 예, 제 자신의 경우도 인생길에서 뭐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다면 저 뭐가 됐을까요? 자, 우리 인생의 운명의 길이 우연이라기보다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와 피나는 노력으로 인생의 길을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으며 또한 그래야 인생을 열심히 살아갈 가치가 있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아갈수록 나 자신의 의지와 노력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어떤 운명의 수레바퀴가 굴러가고 있음을 느끼게 되며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운명의 길이 좀 있는 것 같다. 자, 사주에서도 운과 명으로 나누어집니다. 요 맨 위에 요 8자를 갖다가 명조라고 하는데 사람이 태어난 그 연월일시에 2자씩 해서 8자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명이에요. 그러면 응아하고 태어날 때 이 8자가 정해지는 거예요. 요 두 번째 칸에 요 9, 19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나가고 있죠. 요걸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10년마다 변한다고 그래서 대운이라고 그래요. 10년마다 우리 사람이 이렇게 운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까만 게 오면은 나쁘고 빨간 게 오면은 좋고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주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 사람의 운명이 왜 변하느냐 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목화토금수 오행이 있는데 자기한테 유용한 오행이 오게 되면 잘 되면은 뭐 대통령까지도 하고 또 안 되면은 감옥에까지 가 있게 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운명이 변하는 걸 사주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 이거죠. 8자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요거를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요렇게 10년마다 요게 한 칸에 요게 10년간씩 변합니다. 요게 10년간의 운이에요. 근데 요게 대운이라고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거는 요게 뭐가 되는가 하면은 세운이라고 그래서 요거는 1년마다 또 변해요. 그러니까 이 사주를 본다는 게 이 원국의 8자에다가 대운에 2자가 또 들어가죠. 또 세운에 또 2자가 또 이렇게 여기에 어울려지죠. 요건 세운뿐만이 아니라 월운이라고 그래서 월마다 또 2자가 또 바뀌어요. 또 일마다 2자가 또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그 운명의 길에 있어서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 속담으로 쥐구멍에도 벼뜰날이 있다. 그러면 자기의 그 명에다가 이렇게 운이 변해져 가는데 힘들 때가 있고 잘 나갈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가난한 사람도 한평생 어려운 게 아니라 자신에게 좋은 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길이 고정되어 있는 명이 있고 변화하는 뭐가 있다? 운이 있다는 거죠. 운이라는 게 이렇게 변화한다. 자, 운명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예, 요거는 그 가수 임영웅의 사주가 되겠습니다. 근데 요게 연에 두자 있죠? 월에 두자 있죠? 일에 두자 있죠? 시에도 두자가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적었어요? 못 적었어요? 왜 못 적었죠? 임영웅이 태어난 시를 내가 좀 친하면은 뭐 좀 어떻게 알 텐데 모르니까 그냥. 자, 여기에서 명은 바로 뭐가 되겠어요? 태어날 때 하늘로부터 부여된 거예요. 즉 요게 임영웅의 명이 되겠어요. 명족. 그래서 사주는 이 연월일시, 사는 넉사자에 주는 기둥주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 연월일시 4개의 기둥을 갖다가 우리가 사주라고 하고 각각의 기둥에는 2자씩 나와가지고 8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 사주는 8자하고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자, 요게 요 원국의 요 8자를 명조라고 하는데 좀 전에 얘기했지만 요렇게 10년마다 변하는 대운이 있고, 운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온갖 변화의 길이 되겠어요. 이게 10년마다, 1년마다, 1개월마다, 날마다, 시간마다가 아니라 2시간마다. 신은 하루를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2시간 간격으로 나누고 있어요. 자, 여기 지금 보면은 요거는 10년마다 변하는 거. 요 밑에는 세운이라서 2014, 2015 요거는 1년마다 변하는 세운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또 달마다 변하는 거. 예, 월마다 변하는 거는 여기 이렇게 달력에 보면은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달력에 이제 이건 안지 달력이라고 그래서 음력 몇 월 며칠 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지금 7월 2일이죠 오늘이. 여기 보면은 이민년에 정미월에 오늘 일진이 병진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오늘 병진일에 지금 뭐 미시나 뭐 신시 정도 됐겠죠. 자, 여기 모든 것은 다 변한다. 요게 역이 되겠어요. 역, 변한다. 바뀐 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한 것이 주역책이 되겠어요. 주역책. 요렇게 원래 책 표시는 요런 표시로 해요. 요런 표시로. 요렇게 요게 주역이다. 그래서 주역하면은 주나라의 역 해가지고 책 이름이 주역이 됩니다. 또는 주역을 역경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경자가 붙는 거는 그 망고불변의 진리를 담고 있다. 그래서 역경, 성경, 불경, 뭐 노자의 도덕경. 그래서 이 경이라는 거는 망고불변의 진리를 뜻합니다. 자, 음양이 변화해가며 우주와 자연이 변화해 가듯이 우리 인간의 운명의 길도 변화해 간다. 자, 이해되시죠? 네. 이런 말이 있어요. 뭐 이 우주의 절대 불변의 진리 첫 번째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한다. 우스갯소리로 우리 집사람 보고 나 술 안 취했다. 증명하는 게 이거예요. 해볼게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한다.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모든 것은 다 변한다는 그 진리만큼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은 술 안 쳤네가 내 증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아직도 이거를 암송을 못해. 힘든데요? 자, 그러면 이 사주는 대체 어떻게 사주 보고서 그 사람의 운명의 길을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거야? 이런 궁금증이 들죠? 근데 이 사주가 이 8자가 나오죠? 8자에다가 아까 대운의 2자, 세운의 2자, 이렇게 뭐 월운의 2자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사주가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주가 음양 오행으로 돼 있어요. 음과 양. 쉽게 말하면 사주는 이제 절기학, 계절학인데 우리가 그 음양 그러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봄은 목, 여름은 화, 가을은 금, 겨울은 수. 그러면 토가 빠졌죠? 네, 토는 환절기.
그래서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생각하면 쉬운데, 그러니까 태어날 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좀 바꾸면 오행이라고 목화토금수인데 아직 본격적인 얘기는 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자신의 사주가 목화만 있고 금수가 없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또는 뭐 금수 기운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그 이명웅의 사주를 보게 되면 지금 시를 모르잖아요. 시를 모르는데 이 초보의 입장에서 딱 보더라도 야, 저기에 이 빨간 거가 세 개가 있네. 이렇게 눈에 보이죠? 네. 근데 이 중에서 또 제일 중요한 게 자, 사주에서 여기를 갖다가 연, 여기를 월, 여기를 일, 이게 시가 되잖아요. 요 월지가 그 사람이 태어난 달이에요. 이 사주에서 제일 그 중요한 곳이 몇 월에 태어나느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몇 월에 태어나느냐, 너는 한겨울에 태어났냐, 한여름에 태어났냐,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궁합을 볼 때 제일 그래도 간단한 게 내가 한여름에 태어났으면 내 배우자는 한겨울에 태어난 사람이 좀 맞아요. 그게 이제 이 전기도 마이너스 마이너스 튕겨내고 마이너스 플러스는 붙잖아요. 사람의 사주를 궁합을 볼 때 뭐 이렇게 연월 일시 뭐 이런 오행의 분포를 다 봐야 되지만 그냥 간단히 볼 적에 야, 나하고 태어난 달이 좀 반대다. 그러면은 서로 반대가 있으니까 전기를 치자면 마이너스 플러스 해가지고 요게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게 있어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렇게 만날 적에 예를 들어서 화가 강한 사람은 여자가 화가 강한 사람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요. 싫어해요. 이건 단순하게 마이너스 플러스 전기로 보면 돼요. 내가 이 목화가 즉 양이 강한데 저 여자도 양이 강하다. 그러면은 전기로 말하면 플러스 플러스니까는 저기는 내가 좀 이상하게 거기는 좀 안 들어오고 내가 이렇게 목화에 양의 기운이 넘치는데 여자가 좀 음의 기운이 있는 여자다. 그러면은 그 여자한테 뭐 코드가 맞는다고 그럴까? 끌리게 돼 있는 하여간 묘한 사주로 봤을 때 그런 게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어느 누구는 어떤 여자는 보고도 그냥 덤덤하고 누구한테는 마음이 끌리게 되느냐? 사주적으로는 자신하고 반대의 기운을 가진 사람에게 좀 끌리게 됩니다. 이게 전기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자, 이명웅의 사주를 보면 이 빨간 게 3개가 있는데 화가 굉장히 강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빨간 거는 화가 돼요. 그러면은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 사주 보는 핵심이 뭐가 돼요? 이렇게 중화를 맞춰주는 거예요. 중화. 중화라는 것은 시소의 균형을 잡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연필을 갖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렇게 되면 여기 이렇게 연필이 딱 놓여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뜨거운 사람에게는 찬 기운이 와야 좋아요. 그러면은 차가운 사주를 가진 사람에게는 뭐가 와야 됩니까? 뜨거운 기운이 와야 좋죠. 그래서 자, 이명웅이 대박이 난 해가 경자년이었어요. 경자년. 자, 이명웅이 작년이 신축년, 재작년이 경자년이었는데 이 경자년을 아직 뭐 간지를 제가 이야기 안 해드렸는데 이 경자는 계절로 치면은 가을, 자는 겨울이에요. 그래서 경금 자수. 그러니까 이명웅에게 이 경자년은 좋은 해가 된다는 거죠. 차가운 기운이 와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경자년에 장마가 60일간 지속됐었어요. 60일간. 그리고 비극적인 일로 의암 때문에 여기 위에 그 뭐 인공수초가 떠내려간다고 그거 고정 작업하다가 6명이 금리에 휩쓸려서 1명 간신히 살아나고 5명이 사망하는 이런 비극적인 사고가 있던 해입니다. 춘천에서. 그런데 또 그 해에 태풍도 많이 불었어요. 또 그해 겨울은 무진장 추웠어요. 그러니까 이 사주 간지를 보면은 이렇게 차가운 해에 이명웅이가 중화가 맞춰져 가지고 좀 좋은 한 해였다. 현재로 요 정도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사주를 왜 어떻게 보고 그 사람의 앞날이 좋고 나쁜 걸 아는 거야? 간단히 말하면 뭐가 된다고요? 중화. 중화가 뭐죠? 음양의 조화를 맞춰지는 거 중화라고 그래요. 이 장명도 중화가 핵심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어떤 사람의 사주를 봤어요. 근데 그 사주가 목화가 많은 뜨거운 사주예요. 그럼 이름자에다가 뭐를 집어넣어야 돼요? 물수변이 들어가는 거루에서 이름을 짓는다. 그럼 어떤 사람이 좀 차가운 사주였다. 뭐 금수가 많은 사주였다. 그럼 이름자에다가 불일 화자나 뭐 뜨거운 기운을 갖는 걸 이름자에 집어넣어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간단하죠. 사주 본다는 게 간단하게는 이렇게 음과 양의 중화를 맞춰준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음양오행의 목화토음수 8자의 그 명조와 운의 대운, 세운 흐름을 보고 상관관계를 보고 기흉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쏠리면 좋아요, 나빠요? 예, 나쁜데 근데 또 예외가 있어요. 그 종격사주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의 사주가 그냥 그 화의 기운으로 똘똘똘 뭉쳐졌어요. 8자 가운데 아주 거의 다 화예요.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화가 오거나 또는 그 화를 생해주는 목의 기운이 오는 게 좋다. 뭐 이렇게 보고 있죠. 자, 다시 사주란 무엇인가? 사주는 넉사자의 기둥주자입니다. 사람이 태어난 연월시를 가리키는데 이 연월시의 네 기둥에서 요 위에 있는 거 있죠? 요걸 갖다가 천간이라고 그래요. 요 밑에 있는 네 개를 갖다 지지라고 합니다. 지지. 그래서 총 8자가 나와요. 즉 사주는 바로 8자하고 똑같은 말이죠. 자, 이 원국의 8자를 사주에서 명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명조 좀 알려주세요. 뭐 명조 하면은 이 8자를 가리켜요. 그런데 우리가 관습적으로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사주야, 그게 아니라 아이고 내 팔자야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말 속에는 우리 선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운명론적, 숙명론적 사고가 우리 몸에 배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우스갯소리로 이전에 젊은 시절에 부부싸움 했는데 집사람이 아이고 내 팔자야, 그 소리 듣고 내가 안심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이고야 내 팔자야가 야 도망은 안 가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요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지만 사주에서 10년마다 변하는 대운이 있고 1년마다 변하는 세운이 있고 월마다 변하는 월운이 있습니다. 또 일마다 변하는 일운이 있고 시간마다 변하는 시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주에 명도 중요하지만 이 흘러가는 운이 뭐 운빨이 좋아야 된다. 운에 따라서 그 사람이 안 좋은 명을 갖고 태어났지만 운이 또 기가 막히게 잘 맞아서 인생길이 아주 좋은 인생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주 말고 꿈으로, 즉 태몽으로 그 사람의 운명의 길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태몽만 벌써 딱 봐도 좋은 태몽이면 야 한평생 좋겠다 나쁘다가 태몽 속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믿지 못하겠지만 역사적으로 그 태몽을 꿨는데 달이 하늘에 뭐 3개인가 4개인가가 떠 있어요. 그런데 3번째 달이 유난히 밝더라. 근데 이분이 딸을 넷을 낳는데 셋째 딸이 왕비가 됩니다. 이렇게 벌써 태몽 속에 다 태몽으로 또 보이지 않는 우리 인간의 운명을 딱 보여줘요. 자, 그러면 보이지 않는 운명의 길이 있는가? 사람들과 선인들, 물론 속의 운명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선인들이 또는 우리 사람들이 에고 내 팔자야. 예, 이거는 자신의 인생길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지구명에 볕들 날이 있다. 참고 견디면 좋은 날이 오겠지.
이러한 운명이 변화해 나간다는 것에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일반 사람은 사람마다 다르다 하겠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테니스 동호회 분에게 운명의 길이 있냐고 제가 물었어요. 만약에 운명을 믿는다면 어느 정도 될까요? 그랬더니 이분이 55%.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듣고 55%라는 게 그래도 좀 운명을 무시할 수 없다. 뭐 이런 답변이 아닌가요? 뭔가 운명의 세계를 부정하기에는 좀 그렇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운명의 길이 만약에 있다면 몇 프로 정도 우리 인생길에서 좀 좌우할 것 같습니까? 본인의 생각을 솔직하게 몇 프로 잡아요? 한 저는 70% 정도. 나도 이전에 70% 잡았었는데 지금은 운명의 길에 대해서 90% 이상 95%를 잡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고돌이 고스톱 칠 때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고돌이 좋아해요? 아이, 이 고돌이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게 일본 말로 이찌니 산시 고 다섯이란 뜻이요. 도리는 새. 5마리 새. 예, 그래서 어디 있어요? 2월, 4월, 8에 3마리. 그래서 그걸 하면은 고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스톱은 먹고서 여기서 멈출래. 고스톱. 이런 거죠. 근데 우리가 그 닭도리탕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그 도리가 새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닭을 그냥 닭만 되는데, 이상하게 거기다 일본말 붙어가지고 닭도리탕이 된 거예요. 우리 뭐 이렇게 좀 강조하느냐고. 깡통이란 말이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깡통? 깡통은 영어의 캔. 근데 캔이 그거만 하나 뭐하니까 거기다 통자를 붙인 거예요. 캔통이 변해서 깡통이 됐어요. 참 왕년에 국어 선생 했다고. 자, 고돌이 고스톱 칠 때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여기 모니터에 운칠기삼. 고돌이 안 치니까 이게 잘 실감이 안 오는 말인데. 고돌이계의 유명한 말이 운이 7이고 기가 3이다. 즉 운이 70%고 재주가 30%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아무리 고돌이 잘 치는 놈도 운이 안 따르면 할 수 없대요. 70%.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운명의 길을 한 70% 본다고 그랬죠? 정확히 그래도 지금 맞춘 거예요. 70%. 고돌이 잘 되는 날은 어떻습니까? 딱 보면 남이 먹다가 싼 게 내 손에 3장, 4장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날은 낼래다가 어떻게 잘못 옆에 게 나가가지고 먹다 쌌는데 나중에 자기한테 온다든지. 그러니까 이 고돌이계에서도 운이 70%다. 고돌이 치는 재주는 30%다. 잘 치는 놈은 그래요. 나도 고돌이 좋아는 하지만 잘 안 치는데 잘 치는 놈은 이게 치다 보면은 그러더라고요. 푹 내놔. 내 손에 있는데 어떻게 알고? 그러니까 상대방에 뭘 들고 있다는 걸 다 알 정도로. 근데 그런 놈도 운이 안 따르면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제가 봤을 때 90%, 95%는 운대로 흘러가고 지극한 정성과 노력의 5 내지 10% 안팎으로 운명의 길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제 자신은요. 선인들이 정화수 물 떠놓고 기도하는 거, 요게 운명의 길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 조상의 보살핌, 선행을 베풀고 남모를 음덕을 쌓아나갈 때 더 높아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만약에 복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화가 미치지 않게 되는, 이렇게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 선행을 베풀고 음덕을 쌓을 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로또 복권 당첨되길 바라는데 로또 복권의 당첨은 바라지 않더라도 뭘 바라야 돼요? 나나 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화가 닥치지 않아야 되겠죠. 그리해서 진의사 대천명, 사람이 할 일을 다하고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 모사 제임이요 성사 제천이라. 일을 도모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지만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있다. 나아가 사용지마의 고사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저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의 일은 하늘의 뜻에 달려있다는 하늘의 뜻인 운명의 길을
더더욱 중시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세웅지마 아시죠? 네. 예. 요거 모르면 간첩이 아니라 그만큼 아주 유명한 한자 성어니까. 자, 명심보감 아시죠? 책 이름인데 이렇게 책 이름에는 이렇게 달아주게 돼 있어요. 이게 아주 정해진 규칙입니다. 명심보감하면은 마음을 밝혀주는 보배로운 거울이 되는 이런 아주 좋은 글귀가 있다. 예, 명심보감에 이러한 운명의 길에 대해서 순명편으로 별도 분류가 되어 있어요. 순명, 명에 따라간다. 이 명심보감을 쓴 사람이 중국 사람일까요? 우리나라 사람일까요? 중국.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추적이라는 분이 이렇게 중국 고전에서 뽑아가지고 만들었어요. 자, 여기에 명심보감에 나오는 말로 만사분이정, 부생공자망 나와 있는데 이 해석을 만사, 만가지 일, 모든 일은 분이정. 이때는 분을 갖다가 분수, 모든 일은 분수가 이미 정해졌다. 또 부생, 부생하면은 뭐 뜬구름 같은 인생, 뭐 공, 부질없이 헛되이, 자망, 스스로 바쁘기만 하다. 자, 모든 것은 분수가 이미 정해졌는데 뜬구름 같은 우리 인생이 부질없이 스스로 바쁘기만 하구나. 그러니까 이 말은 운명의 길을 지금 몇 프로 보는 거예요? 운명을 거의 뭐 99, 100%를 보는 거죠. 모든 게 정해졌는데 우리 인간이 그냥 부질없이 바쁘기만 하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자, 아주 재미난 얘기가 되겠어요. 명심보감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걸 그 배경 이야기를 모르면 이해를 못해요. 아주 재밌어요. 명심보감에 등왕각과 천복비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실의 풍송 등왕각, 요 등왕각이라고 해서 그 중국의 유명한 누각의 이름이에요. 또 운퇴뇌갱 천복비, 천복비라는 비석 이름이에요. 자, 해석을 할 때는 한시 같은 경우에 4-3으로 끊어서 해석하면 좋아요. 이렇게 4-3. 자, 실의 풍송, 실에 때가 와서 풍송, 바람이 불었다. 뭐 바람이 불어졌다. 때가 와서 바람이 불어졌다. 등왕각. 또 운퇴, 운이 잘못됐네요. 요 운이 아니라 뭘 써야 되죠? 운명할 때 운자 써야지. 구름 운자를 써놓고서 잘못됐어요. 자, 그래서 이 운자를 써놓고 운이 닿으니까 뇌갱이, 벼락이 천복비에 쳐졌다. 무슨 뜻인지 아직 모르겠죠? 이거 아주 재밌습니다. 자, 명심보감 경행록에 이르기를, 자, 때가 오니 바람이 불어 등왕각으로 보내고 운이 닿으니 벼락이 천복비에 떨어졌다. 자, 등왕각은 중국의 당태정의 아우 등왕 이원영이 장시성 난창의 서남방에 세운 누각이다. 당나라 천재 시인이었던 왕발이 젊었을 때 어느 날 동정호 부근에 머물고 있는데 한 늙은이가 그의 꿈속에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등왕각이라는 데서 9월 9일 날 낙성 잔치가 있으니까 그 자리에 참석해서 글을 지어라 라는 말을 계시적 꿈으로 일러준 거예요. 그래서 깨어나 보니까 꿈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날이 9월 7일이었는데 등왕각이 있는 남창현까지는 700리나 되는 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이렇게 운하, 배 타고 많이 가는데 하룻밤 사이에 가기에는 도저히 그 불가능한 길이었어요. 그랬는데 왕발이 이제 꿈을 믿고서 어쨌든 이제 배에 올라탄 거죠. 그랬더니 그때부터 그냥 그 바람이 순풍이 분다 그럴까요? 이 바람이 그냥 쌩쌩 불어와가지고 배가 나는 듯이 달려가지고 그 등왕각에 낙성년 잔치가 있기 전날에 도착하게 된 거죠. 그래서 등왕각에 열리는 낙성 잔치에 참석해서 근데 그 사위가 1등하게 이렇게 짜여져 있었는데
왕발이 너무나 글을 잘 져가지고 왕발의 이름을 떨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자, 그러니까 왕발이 등왕각서라는 글을 쓸 수 있었던 것이 다 뭐다? 하늘의 뜻, 운명의 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천복비라는 것은 천복사에 있는 비석입니다. 당나라 때 명필이었던 구양순이 썼다고 해요. 그런데 송나라에 한 가난한 그 선비가 살고 있은 거죠. 그래서 마침 그 당시의 재상이었던 범중엄에게 찾아가서 나 좀 어떻게 먹고 살 좀 좋은 길이 없느냐라고 좀 도움을 청했어요. 그러니까 저 천복비라는 그 비석의 비문이 구양순이 쓴 명필이다. 그거를 탁본에다가 이렇게 팔면은 그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그리고 돈도 얼마 융통해줘요. 그래서 아주 그 멀리 떨어진 길을 가가지고 도착을 해요. 이제 탁본만 하면 되는데 가서 탁본 하려다가 에휴 내일 아침에 가지. 오늘은 이제 피곤하니까 자고 내일 가지. 그날 이렇게 하룻밤을 그 뭐 객사에서 묵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탁본을 하려고 했는데 밤중에 비가 오고 밤중에 그 벼락이 천복비에 그냥 떨어져 가지고 비석이 산산조각으로 그냥 부서진 거예요. 이걸 또 어떤 데는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신비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제 탁본을 하려고 하는데 느닷없이 벼락이 치더니 천복비가 쫙 갈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통 깨지는. 자, 이것도 역시 뭐가 되나요? 참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는 걸 해야겠네요.